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우 부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승률, 순위 종목들을 보면서 어떤 매수 타점, 어떠한 관점들이 먹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 분석을 보면요. 네,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있죠. 다음에 자이글, 리튬, 포어스, 다음에 CIS, DID, 경남제약, 리메드, DS 탄석, 고려 아연, 레뷰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계속 살펴봤던 분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봉상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때요? 저항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돌파, 지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재차 상승.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준으로는. 그런데 어제는 어때요? 어제는 딱 저희가 살펴봤었던 상승, 지지. 왜 여기 상승을 봐요? 여기가 저항이었으니까 저항, 돌파, 지지 하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재차 상승한 흐름까지.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자면 여기 보이는 상승, 하락,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해내주면서 시작하는 요 흐름도 충분히 살펴볼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시가 갭이 좀 많이 띄워져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날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검색식에 대한 성과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4일날 분 단위로 봤을 때 10분봉 기준이니까 10분봉은 어때요? 10분봉은 10분부터 19분까지, 0분부터 09분까지, 그 다음에 20분부터 29분까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보면 되니까 요런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했겠어요. 지나고 나서 보는 거는 공부할 때나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이 자리에서 봐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보고 여기에서 매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사면 되겠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매매하실 때 엄청 헷갈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형태를 보면서 여기서 매매해야지 라고 했는데 실제로 매매할 때는 어때요? 이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은 내가 보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뒤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계속 봤는데 지금 이 모습은 어때요?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이 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하고 이 모습에서 오는 그 안정감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 모습을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가 12시 39분 자리네요. 그죠? 12시 39분.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12시 39분 이렇게 해서 성과 검증하기 눌러보면 어때요? 네, 여기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나오죠. 그죠? 검색이 되죠? 하이드로 리튬.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형태까지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자이글인데요.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에 부합하는 건 없어요. 그죠? 네, 상한가를 갖고 상한가 이후에 시가 갭을 띄우고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아준 다음에 재차 강하게 상승한 이런 흐름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어떤 그 흐름에 부합하는 자리는 없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본다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다 돌파해내주고 정배를 만들면서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상한가를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는 있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리튬 포어스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비슷한 형태인데 약간 좀 차이가 있다면 아까 하이드로 리튬하고 비슷한데 요 자리는 어때요? 지지 자리를 저항이라고 생각했던 이 저항 자리를 살짝 이탈을 했어요. 그죠? 물론 이 자리가 이탈됐다고 해서 그러면 지지 자리에서 지지가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이런 자리가 있다. 내가 여기를 지금 저항 혹은 지지로 보고 있다. 저항이나 지지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이거를 지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도 지지를 받은 거고요. 이것도 지지를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선, 라인의 형태, 선의 형태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딱 이 가격, 딱 이 자리, 딱 여기 내가 보고 있던 딱 그곳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덜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항을 받는 것도 이것만 저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항 받은 거고요. 이것도 저항을 받은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기준 잡는 거라든가 내가 매매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애매모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럴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지지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지금 여기서 난 여기를 보고 있는데 이거 이탈하고 나면 여기서 지금 이 지지가 저항이 되면서 지지가 저항이 되면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보세요, 여기 이전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있죠. 그 지지받았던 자리가 있다고 무조건 지지가 아니에요.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잖아요. 네, 지지 받아주고 있으니까 올라간다? 아니죠. 지지 받아주고 다시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기준을 잡고 나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이 구간까지 넓혀서 보되 이탈하면 손절 혹은 지금 20선 지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지 혹은 지속적인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생각할 수 있죠. 네. 저항받고 빠지네요.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려는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전에 지지받았던 그 가격대 근처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이거 10분봉이에요. 하나의 10분봉이니까 자꾸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의 10분봉이니까 한 캔들당 지금 10분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넘칩니다. 이 종목을 볼 때. 자, 이 정도면 여기서 이제 진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왜 여기서 진입이 가능하냐? 자, 보시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520평을 밑으로 끌고 주가가 520평 밑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돌파를 해내줄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음봉이었고요. 해내줄 것 같은데 뭔가 계속 못 틀어요. 그러면서 12평도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얘가 양봉으로 520평을 딱 돌파를 해내줬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일단은 520평 돌파죠. 그쵸? 5일선 아니에요. 5일선은 5일봉상, 그러니까 일봉상 5이평을 5일선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5이평입니다. 5이동 평균선이에요. 10분 봉상 5이동 평균선,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돌파가 나왔어요. 그럼 돌파가 나왔다고 다 끝이냐? 아니죠. 보세요. 5이평은 보통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요? 종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러니까 여기 종가 단순이라고 나오죠. 종가를 기준으로 하되 5개 캔들의 평균값을 볼 거야. 근데 이 평균값을 이동하는 선의 형태로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5이평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5이평은 기본적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나타낼 때는 종가 단순 5이평, 뭐 예를 들면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시가 단순 5이평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기본은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 캔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네, 이 5개 캔들에 대한 종가를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형태로 나타내면서 종가의 값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 5이평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지금 살짝 들리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5이평이 돈다, 5이평이 내려오다가 돈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탈하는 종가값보다 최소한 들어오는 종가값이 크면 돼요. 그러면 5이평이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왜? 평균값에서 더 낮은 값이 내려가고 더 높은 값이 들어오면 평균값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여기 종가값을 볼까요? 왜냐면 여기가 5개니까 그 전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5개를 봤었겠죠. 얘가 나가면 1728이 나가고
얘는 1726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직 돌진 않았네요. 예, 돌진 않았으니까 5위평을 위로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됐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돌파는 나왔으니까 충분히 여기서 매매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거 돌리는 것까지 볼래? 그러면 이제 다음 캔들까지 보시면 되죠. 다음 캔들까지 보시는데 뭘 봐야 돼요? 얘가 나가고 얘가 들어올 때 이 종가값보다 큰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이탈시 손절 뭐 이런 것도 잡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존에 봤었던 당일날의 저가에서 고가까지 15% 충분하죠. 네, 15%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지금 주가 위치상 네, 여기 0.5에서 0.618 사이 여기도 충분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만 봐도 충분히 매매는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보겠다라고 하시면 기다렸다가 그 상황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검색이 되느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성과 검증하기 에서 11월 4일이네요 11월 4일날 12시 30분 똑같네요. 12시 39분 네. 보면 아까 리튬 포워스 여기 있었네요. 그죠? 네, 리튬 포워스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나는 오케이 그것까지는 알겠고 근데 돌아서 올라가는 5주 전 양봉이 되는지 추세를 전환하는 양봉이 만들어지는지 볼래? 그럼 한 캔들 더 보시면 되죠. 지금 음봉 빠졌으니까 기다려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가 묶음으로 뭐가 돼요? 5위평 평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나가고 얘가 들어온 거죠. 그죠? 여기 기준으로 볼 때는 요렇게 5개였고 색깔을 바꿔볼까요? 네, 여기까지는 요렇게 5개였고 요 캔들 다음에 새로운 캔들이 들어올 때는 얘가 나가고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평균값을 올리려면 이 낮은 종가값이 나가고 그거보다 높은 종가값이 들어오면 뭐예요? 평균값이 높아진다 그랬죠. 평균값이 높아진다는 거는 5위평이 내려오다가 올라간다. 5주 전 양봉 기준으로 볼 때는 난 여기서 진입을 해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렇게 상승하는 이 자리에서 3% 정도 충분히 괜찮았겠죠? 네, 충분히 괜찮은 자리였고 그래서 충분히 3% 혹은 네, 그 이상도 수익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IS 같은 경우에는 요 저항을 돌파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뭐 매매가 가능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는 매매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 좋은 자리는 뭐 이런 자리가 매매하기는 좀 좋았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겠네요. 강하게 상승, 더 이상 하락 이탈하지 않고 재차 상승하는 이런 흐름, 그죠? 이런 자리. DYD, 네, DYD도 이렇게 보시면 이 저항을 돌파해내주고 재차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이런 자리죠. 네, 이런 자리에서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값 있죠. 네, 그 기준값에는 부합하지 않아서 뭐 검색이 되거나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으로는 아마 매매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로 빠지다가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주면서 저항 돌파해내주고 강하게 상승했던 그래서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패턴, 그런 흐름에서 매매는 충분히 가능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 이런 종목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봐도 아마 매매는 안 했겠죠. 경남제약, 경남제약 이거 지난번에 제가 브라보 시간에 아마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할 수 있었겠는가.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준으로는 매매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는지. 네, 일단 여기는 부합을 했고요.
요거는 조금 애매한데, 요거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검색식으로는 아마 검색이 안 됐을 거고, 그 제가 처음에 올려드렸었던 영상 말고 다음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는 요 형태를 조금 더 수정할 수 있다, 이 값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지 저항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네, 이런 거 보고는 매매가 가능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런 자리에서 그럼 매매가 안 되냐? 됩니다. 왜 되냐? 보세요. 자, 여기 올라갔던 자리가 어때요? 강한 상승. 근데 뭐가 있어요? 윗꼬리. 이건 뭐예요? 저항, 매도세. 그죠? 자, 반대로 또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아랫꼬리. 이건 뭐예요? 매수세. 그건 뭐예요? 지지.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여기서 이렇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저항받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보이시죠? 요 흐름이 보이셔야 돼요. 요런 흐름. 실제로 이거를 1분봉이나 이렇게 짧게 쪼개서 보면 정확하게 이런 흐름이 아닐 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마감이 된 걸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뭐 쌍바닥 형태를 그려줄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보면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볼 땐 어때요? 이런 형태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디가 되겠어요? 이런 데가 일단은 저항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지지가 아니다. 이것도 지지다. 그죠? 그럼 지지 구간에서 지금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때요? 12평 올라온,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상승하고 있는 12평입니다. 상승 추세 중인 12평과 만나면서 실제로 지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지지 자리가 12평 지지네가 아니고 12평 지지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지지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이 구간이 뭐가 되겠어요? 지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 사실은 이 자리 전체가 다 지지 구간입니다. 이 자리 전체가 다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만 지지가 아니고 이것도 지지고 이것도 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 자, 여기가 지지 자리죠? 자, 여기서 지지받고 갔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딱 그 지지 자리에서 딱 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형태를 보고 지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동의를 하죠.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매매도 가능합니다. 아랫꼬리 나오고, 그러면 여기 아랫꼬리 달린 이 자리를 이탈, 손절로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매매도 가능해요. 여기 왜 여기서 가능하냐? 자, 이 자리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의미 있는 지지예요. 그죠? 그래서 양 단봉도 나오고 좋습니다. 아랫꼬리 달리고 좋은 형태예요. 심지어 모양도 있고요. 캔들 모양도. 자,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있어요. 그죠? 자, 이 자리는 빠르게 매수할 수 있고 매매도 이 손절폭이나 이런 손익비 잡기에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의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맹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자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려는 힘이 아직 살아 있어도 좀 저렴하게 사고 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냥 좀 낮은 가격에 살래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가격이 좀 높아도 기다릴래, 기다렸다가 이 추세 돌파 나온 것까지 보고 살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성향에 따라. 조금 더 안전하게 볼래, 비싸도. 그럼 이제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만약에 이탈해서 손절한다, 그럼 손절폭이 더 커지겠죠. 당연히 여기에서 사서 손절하는 사람하고 여기서 사서 손절하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여기서 손절해야 되느냐? 좋은 질문인데요. 자,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지지 자리에서 지지가 여러 번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자리는 어때요? 견고한 지지로 인지가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지지로 인지가 되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매도세가 나오고 투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이 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오히려 일부러 깼다가 개미를 털고 올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개미를 털고 올라갈지 아니면 진짜로 빠질지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유추는 가능해요. 뭐 거래량 등등 뭐 이 물량 나오는 거라든가 호가창을 보는 거, 체결 강도 뭐 기타 등등을 보면서 유추는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유추해요. 왜 100%는 없으니까. 어디까지는 유추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부분은 그냥 손절하는 겁니다. 손절 대응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손절을 했는데 다시 올라와 그럼 그때 다시 진입을 하는 거죠. 손절하면 빠져야 되는데 왜 다시 올라오지? 이거 힙소인가? 개미털기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100%가 없어서 그냥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그게 여러 번 성공을 하더라도 한 번에 실수가 생기면 한 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흐름이 발생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잘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손실이 커지죠. 그럼 이제 예전의 기억이 막 살아나면서 올라갈 거야 하면서 버틴다던가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그 지지를 계속 보면서 물타기를 한다던가 이제 이런 형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올라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런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요런 엠파동도 충분히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좀 작은 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런 형태예요. 네, 요런 형태여서 충분히 이런 곳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네, 여기 보이시죠? 요런데. 근데 만약에 난 좀 더 안전하게 보겠다. 그러면 요런 데도 매매가 가능하고 대신 이제 여기 22평이라든가 이런 저항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더 안전하게 볼까? 22평 타는 것까지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자리 돌파 22평 돌파 지지하는 요런 데서 매매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안전하게 돌파 나온 이런 곳에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 원리는 동일해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곳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하죠. 지지 저항을 왜 이런 곳에서 봐야 되는지도 좀 명확하고요.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 물론 이제 동전주라는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그런 움직임 보여줬네요. 자, 그렇고요. 네, 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가볍게 좀 넘기면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바닥 잡아주고 돌파해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랑 일맥상통하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평행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박스권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하더라. 주가는 이런 형태로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구간이 엠파동이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이 자리가 뭐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하고 하락하고 박스권을 만들어 주다가 돌파 지지해주면서 올라가더라. HP 이런 형태도 말씀드렸고요. 그 형태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상승하고 이 위에서 뭔가를 만들어 주다가 돌파해주면서 올라가더라. 이게 뭐예요? 네, 얘는 SP.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H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SP가 나오고 그죠? 여기 HP, 여기 SP. HP가 뭐고 SP가 뭡니까? 네, 요건 하 패턴, 요거는 통 패턴이에요. 이 모양이나 이런 움직임 자체는 원래 기존에 있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원래 늘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차트를 계속 보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가려면 이렇게 가네.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벗어나지는 않네. 모양은 조금 다를지언정 큰 틀은 결국에는 다 일맥상통하네. 그럼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말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용어를 만들었죠, 제가. 그래서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하 패턴은 이제 이런 거, 상 패턴은 이런 거, HP, SP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용어예요. 자, 그리고 네, 고려 아연. 네, 고려 아연은 뭐 차트가 이미 사실은 망가졌어요. 망가졌고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여기가 이제 평행이 됐죠. 평평한데 이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네, 이만큼 다시 올라가고 싶어 한다고요.
이만큼 다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만큼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몰라요. 근데 요게 이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빠진 만큼 튕겨요. 그 다음에 뭐 다시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요거 빠진 거 보고 매매하면 여기서 요만큼 빠졌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1대1로 보든지, 아니면 올라가면서 돌파가 나오면 요만큼 빠졌다가 회복했으니까 요만큼은 그대로 이어서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보든지, 요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요 과정에서도 어떻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죠. 그죠? 이대로 만약에 빠지면 그냥 하락 추세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가가 돌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보는 겁니다. 빠지는데 더 이상 안 빠져. 그리고 주가가 횡보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평이 모이죠. 힘이 모이고 응축되고 이평이 꼬여있고, 그러다가 주가가 갑자기 쭉 하고 상승하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정배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한번 더 볼게요. 요것도 보시면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 패턴으로 올라가는 요 형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이시죠?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상 패턴으로 올라가는 요 형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매 형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먹힌다. 여전히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꼭 그 검색식이 아니더라도 그 검색식을 왜 만들었는지, 기준을 뭘로 만들었는지 이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올려드렸던 예전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전이라고 해도 얼마 안 됐어요. 10월 달에 올려뒀던 영상이기 때문에 며칠 안 됐습니다. 충분히 찾아보시기 좀 쉬우니까 한번 보시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봐도 난 잘 모르겠다, 아니면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뭐 아카데미를 들어보시면 좀 더 충분히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던 거를 포함해서 더 깊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죠.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내 걸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 것으로 한번 승화를 시켜 보시고요. 제가 설명드렸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지 박약이라 안 된다 하시면 이제 월천사 문을 두드리시면 제가 강제성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본인만 포기를 안 하면 됩니다. 본인만 포기 안 하면 제가 계속 강제적으로라도 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끌고 가니까 그런 형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카페에 와보시면 카페 혹은 네이버에서 부심포라고 검색하시면 카페 나옵니다. 그래서 카페에 와보시면 지금 팔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 달까지는 팔기 수강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기들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